안녕하세요. 락이코드 튜브입니다. 연산자와 동등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operators라고 해서 연산자들을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동등연산자라고 해서 다소 특이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실 거고요.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불린 테이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자를 8가지 또는 9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7가지로 나눴고요. 첫 번째는 산술 연산자하고 정감 연산자, 비교 관계 연산자를 먼저 실습으로 보시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를 보시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인데 소수 부분을 빼고 정수 부분만을 반환해주는 연산자가 있고요. 퍼센티지 기호는 나머지만을 보여주는 연산자입니다. 오른쪽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표시하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간단하게 int a 해서 3으로 입력을 하고요. b는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하는데 a를 b와 더했을 경우에는 오른쪽 보시듯이 5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했을 경우에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했었을 경우에는 1.5가 나올 겁니다. 1.5에서 정수 부분이 1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tilde 물결 모양으로 해서 해주시면 나머지는 1이고요. 그 다음 퍼센티지를 표시해서 나머지 부분만을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자, 정감 같은 경우는 변수 어떤 상자가 있었을 때 상자에 지금 A라고 가정하면은 3이었을 경우에 3을 4로 바꾸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3을 3으로 하고 연산이 끝난 후에 4로 바꾸는 모습, 감소 연산자도 똑같습니다. 먼저 1을 빼고 연산을 하고요. 이 변수를 연산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변수 a가 있으면은 플러스 a라는 의미는 어떤 a가 있었을 때 그 a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해서 입력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보면 먼저 플러스 a를 하고 프린트 a를 하게 되면 3이 4가 되겠죠. 자, 이것을 지우고 여기에 플러스를 해도 똑같이 4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a 다음에 여기 연산자가 먼저 끝나버렸죠.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부분에서 플러스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는 경우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다 했었을 경우에는 a를 먼저 사용하고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2를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디버깅을 하게 되면 a의 진행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일단 b를 삭제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처음에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지금 체크를 해주시고 디버그를 눌러주시면은 왼쪽에 지역변수 int a가 지역변수죠. 거기에 한 단계를 실행하게 되면 a에다가 3m를 갖고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게 되면 a가 4로 바뀌고 그 다음 프린트로 화살표가 넘어갔죠.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고, 자, 여기에 플러스가 아니고 이쪽으로 플러스를 뒤에다가 두게 되면은 디버깅을 하게 되면 지역변수 a의 3을 대입하는 쪽으로 이동을 했고, 자, 대입을 했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제 플러스 방향 해서 a가 4로 바뀌었고 진행을 하지만 지금 a는 3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비교 관계는
등호 하나는 대입이라는 뜻이고 등호 두 개는 입력이라는 뜻입니다. 대입한다는 뜻이고요. 오른쪽과 왼쪽이 같지 않다. 세 번째는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 6가지는 결과물은 참이냐 거짓이냐입니다. 그래서 int a에다가 제가 3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int b에는 2라고 대입을 하고 프린트 했을 때 a하고 b가 같으냐 물어보게 되면 진행을 해보면 거짓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지 않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true, a가 b보다 크다 또는 작다 라고 표현하면 참 거짓을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 부분에서는 논리 연산자인데 논리 연산자에 대한 간단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구가 하나가 있고요. 정구 하나 가지고 표현하는 가지수 또는 방법의 수는 2가지입니다. 불을 켜고 불을 끄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양과 음이 있고 빛과 그림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 이렇게 이분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켰을 때를 1로 두고 껐을 때로 0으로 둔다면 0, 1, 이진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또는 과거에 이진수는 항상 존재해 왔고 자, 그걸 가지고 모스 신호라는 게 발명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럼 컴퓨터도 보면은 그 0과 1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그 언어로 바꾼 형태를 다시 0과 1로 이진수로 바꾸는 과정을 겪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발달이 되면서 어셈블리 가지고 시언어를 만들고 거기에 시간과 복잡함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대로 진화하면서 C++ 또는 비주얼 C 그 다음에 자바, 파이썬, C#, Go 이런 프로그램 언어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언어들도 공통점이 중간 역할만 하는 인터페이스 역할만 하죠. 결국 최종에는 컴파일을 시켜서 마지막에 1, 0이라는 이진수로 기계어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영어나 한글이나 또는 스페인어, 포르투기스 이런 언어들도 보면은 2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갖는데 하나는 사회성과 또 하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도 마찬가지로 사회성이라 하면 대중들에게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파이썬이나 자바 이런 언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또 하나는 역사성인데 역사성이라 하면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과거의 현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물들이 관공서나 또는 대학이나 연구소나 또는 개인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의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바겠죠. 자바나 파이썬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언어가 생성된다 해도 그 역사성 때문에 그 다음 언어로 이동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 하나는 대세라는 게 있죠. 단순히 구글이라는 기업이 같은 언어를 만들었을 때 재미삼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투자와 인력을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시를 못하겠죠. 다시 돌아와서 0과 1을 다시 보시면은 자 우리가 표현하는 0부터 9까지 10개를 가지고 사용하는 10진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기수라고 하는데 기수라는 말은 그 근본이 되는 수의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10진수가 일상생활의 근본적인 수의 체계죠. 그것을 10진수로 사용하지 않고 2를 중심으로 사용했을 때는 2진수라고 하고요. 뭐 3진수, 4진수, 8로 하면 8진수,
16으로 하면 16진수, 32로 하면 32진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진수라는 부분을 영어로 radix라고 표현을 합니다. 차후에 010101을 다트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toRadix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조금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 진수라는 것은 88이라는 10진수를 가지고 2로 나누고 나머지가 0, 2로 나누고 나머지가 0, 2로 나누고 나머지가 1. 이 과정을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2로 나누면 0과 1밖에 나머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D로 이 방향에서 1, 0, 1, 1, 0, 0, 0을 가리키는 10진수는 88입니다. 예를 들어서 88이 아니고 127 했을 때 8로 나누게 되면 8일은 8, 8, 5, 40에서 120이 되고 나머지가 7이 되죠. 8의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것은 7, 6, 5, 4, 3, 2, 1, 0까지이고 거꾸로 1, 7, 7이 8진수가 되는 겁니다. 10진수 127이 8진수 1, 7, 7이 되는 거고요. 16진수도 마찬가지로 127을 16으로 나눴을 때 7로 나눠지고 나머지가 16보다 작은 15가 됐고 다시 나누면 몫은 0이 되고 나머지는 7이 되고 거꾸로 읽게 되면 0, 7, 15가 됩니다. 16진수에서 0부터 9까지 그리고 10부터는 A, B, C, D, E, F라는 영어 스펠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radix가 진수 또는 기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구가 한 개도 없었을 때 표현하는 가지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자,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리고 정구가 하나였을 때 정구 하나로 표현하는 가지수는 두 가지죠. 켰다, 껐다. 그래서 두 가지. 정구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2 곱하기 2 해서 네 가지. 정구가 3개, 정구가 4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16, 32, 64, 128, 256.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정구를 8개를 1바이트라 하고 각각의 0 또는 1을 입력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0000, 0011이라고 되어 있었을 때, 자, 8개인데 이 칸 때문에 9개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0 곱하기 1은 0이 되겠죠. 1 곱하기 2는 2가 되고 1 곱하기 4는 6이 돼서 둘을 합하게 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0, 1, 1, 0은 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실 것이 불린 테이블인데 우리가 보통 불린을 불이라고 하죠. 불값이 얼마인가 참 거짓을 말하는데 자, AND 같으면은 교집합을 이야기하고 또는 곱하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구 A하고 정구 B 둘이 있는데 둘이 AND 게이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0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1은 0이고 1 곱하기 0은 0이고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래서 참값을 갖는 경우는 두 군데에 다 참이었을 경우에만 참으로 표현하는 것을 AND 게이트라고 합니다. 자, OR 게이트는 어느 하나라도 참이면 참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전부 참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 OR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exclusive OR라고 표현하는데요. exclusive는 배제시키다, 등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등진 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0이고 서로 등지고 있으니까 1이고 서로 등지고 있으니까 1이니까 그래서 exclusive로 하고 서로 마주 보니까 0이 되죠. 그래서 exclusive OR는 서로 배제시키는, 서로 등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not은 부정이죠. 0을 1로 그리고 1로 0으로 바꿔주는 인버터 역할을 해줍니다. AND 게이트하고 OR 게이트 그리고 NOT 게이트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A가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고 동시에 B가 1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은 이거 참이고 이거 참이죠. 1, 그 다음에 1이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B가 10보다 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이기 때문에 만약 교집합이다 곱한다 했을 때는
거짓이 되겠죠. O 같으면은 키보드에 원 표시를 Shift 누르면은 자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누르고 하면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기 때문에 참이 되겠죠. 이거는 참이 되고, 둘 다 만약에 거짓이면 거짓이 되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으면은 A는 그래서 아니다, 3이 아니다 라고 하면 거짓이죠. 그래서 부정할 때는 앞에다가 느낌표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할당 부분에서는 자, 여기 이미 한번 썼죠. 3을 A라는 상자 속에 담았다, 대입을 했다, 입력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A에다가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3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뜻은 A에다가 A 마이너스 3이라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A를 하게 되면 0이 되죠. 만약에 이것을 플러스로 바꿔준다, A라는 상자 속에 3이 있는데 그 3에다가 3을 더해서 다시 그 상자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A는 6이 되겠죠. 6이 나오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모습은 여기에 곱하기를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9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누기로 표현하면은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진 이유는 그 다음에 이 상자가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인트를 W라는 사이즈로 바꿔줍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 1.0이라고 표현이 되죠. 3으로 나눴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2로 나눈다 그러면은 1.5가 됩니다. 그리고 자, 물결 모양인 틸드를 사용했었을 경우에는 자, 빨간 줄이 그어진 것은 이것을 차라리 여러가지 쓰는 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수분만 1.5에서 1만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퍼센티지로 표현하겠죠. 퍼센티지로 하고 나머지만 표현이 됩니다. 실행을 하면 오른쪽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shifting이라고 하는데 shift 뜻이 이동하다는 뜻입니다. move라는 뜻이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은 0이라는 전혀 다른 값이 나오죠. 이렇게 0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toRadix string이라는 메서드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string하고 age라 하고 여기에다가 string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3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3이라고 표현했을 때 자, 이것을 ASCII 코드로 보시면은 age하고 code uni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51에 대응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대문자 A 같으면은 65가 나올 겁니다. 각각 ASCII 코드에 지정된 숫자들이고, 그러면 65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숫자 3을 입력을 하고, 자, 이것을 바이너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이너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최소 8비트 1바이트를 사용을 하죠. 근데 1바이트에는 8개의 비트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것을 하나하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폼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for하고 자, 변수를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바이너리라고 할게요. 이진수.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age 안에 들어있는 코드 유닛을 하고 자, 이것을 자, 프린트하고 바이너리를 오른쪽에 51이 나오죠. 이것을 toRadix string이라고 메서드 보이시죠? 자, 이것을 누르고 이때 radix가 앞서서 말씀드린 기수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진수입니다. 그럼 이진수로 바꿔야 되니까 이진수로 표시를 해주고 자, 실행을 하시면 오른쪽에 110011이라고 나오죠. 그럼 51이 되기 위해서는 4개로 나눴을 때 2하고 1이니까 1, 2, 4, 8, 16,
32. 16, 32는 48이죠. 48에다가 2를 더하니까 50, 그 다음에 2를 더해서 51이 되죠. 4비트씩 이 니블로 이렇게다가 왼쪽에 패딩을 줍니다. 그래서 패드에서 왼쪽에 전체적으로 8비트가 돼야 되니까 제가 8이라고 쓸게요. 거기 빈 공간에다가 자 0으로 채워 넣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0011, 0011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오른쪽 화살표가 두 개 있죠. Shift라는 뜻이고 Shift 뜻은 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몇 칸씩 이동하자, 한 칸씩 이동하자. 그러면 그 비트들이 2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두 칸씩 이동해서 대입을 해주는, 그러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 그러면 exclusive 서로 다른 것끼리 참값으로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얘는 그 AND 게이트에서 보신 것처럼 계산해서 대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OR 게이트처럼 계산해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비트 이동을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쉽게 3,000원짜리나 또는 6,000원 또는 10,000원 전후로 하는 컴퓨터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 아두이노나 또는 블루베리 이런 것이 인터넷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자 그걸 가지고 스텝 모터를 제어할 수 있고 또 유압 시스템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스텝 모터는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또 어떤 조그만 로봇이나 자동 제어나 뭐 공장 시스템이나 이제 수없이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하나씩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스텝 모터의 디지털 방식이 있고 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유압식, 압력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비트 이동을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변수를 인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6을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0, 1, 1, 0이 왜냐면 1, 2, 4, 8이니까 4, 5, 2 하면 6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자 B하고 5라고 표현할게요. B는 5라고 표현하고 5 같으면은 0, 1, 0, 1이 되죠. 1, 2, 4, 8 중에서 4하고 1 더하면 5가 되니까, 그럼 첫 번째 자 프린트 해서 A하고 B를 AND 게이트로 표현을 하면 4가 표현되는데, 이거 일단은 제가 이것을 가로로 닫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o radix라고 있죠. 여기 radix 스트링으로 바꿔주시고 이것을 이진수로 표현하겠다 해서 2로 표현해 주시고요. 그러면 실행에 옮기시면 세 자리,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패딩을 줘서 8자리로 하고 8비트, 1바이트는 8비트죠. 빈 공간에다가 0으로 채워 놓으면 오른쪽에 0000, 0100이 표현이 됩니다. AND니까 자 0이 되고 10, 0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고 0이 되죠. 자 5 같으면은 실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 1110이 되죠. 1110이 되고, 그 다음에 exclusive는 서로 다른 것만 참값으로 두죠. 그래서 exclusive를 서로 배제된 등 돌리는 거니까 서로 다르니까 1, 서로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이죠.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에 1100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키게 되면 A를 제가 왼쪽으로 한 칸씩만 이동을 시키면 얘가 1100이 되겠죠. 그래서 1100이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킨다 싶으면은 0011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타입 변화를 보시면, 자, 예를 들어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에 리스트 화면 전체를 볼게요. 자, 리스트라 하고 여기 리스트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정수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실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hello라는 스트링도 하고 뭐 true 불값도 넣고 null 값도 넣고 한다면 자, 여기서 int a라 했을 때 리스트에 인덱스가 0번째가 3이죠. 그것을 저 타입이 확실히 int 타입을 했을 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2.4는 실수니까 더블로 해서 거기에 리스트 1번째 로 하고 as 더블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트링이다. 스트링이면 C라 하고 리스트에 2라고 표현하면 되고 as 스트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참이라 불이란 불에서 D 해서 리스트 그 다음에 as 불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null은 없습니다. 그리고 print A, B, C, D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행을 해 주시고 보면은 2.4 hello true 그 다음에 is하고 isn't는 참 거짓을 표현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에 프린트 하고 A is int A는 int냐고 물어보는 거죠. 참이냐 거짓이냐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제가 실행을 옮기시면은 int는 참이다. 근데 이것이 뭐 더블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짓이 되겠죠. 그럼 지금 false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더블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자, 오른쪽에 예, 맞습니다. int입니다. 하고 true라고 표현합니다. 2학 연산자하고 3학 연산자에 관련돼서는 족구문 영상에 포함을 했고요. 이제 클래스 5-5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실 것이 동등비교의 오퍼레이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동등비교 구조를 보시면 보통 함수 모습이 타입, void나 int나 double이나 어떤 클래스나 데이터 타입을 쓰시고 그 함수의 이름을 쓰시고 입력 부분, 그 다음에 코드 블록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동등연산자를 보시면 참 거짓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 데이터 타입을 쓰시고 그 다음 키워드 오퍼레이터를 씁니다. 자, 이것이 없다라고 가정하시고 이 부분이 펑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펑션 이름 대신에 제가 같다 라는 것을 이렇게 쓰시거나 앞전에 하셨던 거 이거 전부 다 같은 겁니다. 이것이 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런 것이 여기에 등호를 넣는 경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펑션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동등비교에서 이거 쓰시고 앞에다만 키워드를 오퍼레이터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 모습과 아래 모습이 똑같죠. 그리고 가로 안에 이것과 자신의 객체하고 다른 객체하고 비교를 해서 같은지 안 같은지를 결과물 리턴 값으로 해서 참 거짓을 되돌려주면 되죠. 자, 이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걸 다 지우고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면 클래스에서 퍼슨이라 하고 자,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수 하나를 제가 name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constructor를 만들어서 여기에 required를 쓰겠습니다. required 그 다음에 string 그 다음 pnam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name에다가 pname을 입력을 하면 되죠. 전달 받아서 그리고 이 안에 name으로 전달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보셔도 이 quality라고 있습니다. 과정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참 거짓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거 쓰시고, 그러면 operator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대신에 이걸 사용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other라고 다른 것을 비교를 하겠죠. 그리고 되돌려주는 값을 뭐 참인지 거짓인지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두 객체가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 person이라는 하나를 만들고요. 이제 객체에다가 제가 락키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만들어서 이제 person 1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상태에서 print 하고 person 하고 person 1과 person은 같으냐 참 거짓을 말해달라 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true라고 나오죠. 이제 무조건 true라고 해놨으니까 이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보시면은 object라고 되어 있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왜냐하면은 모든 클래스는 object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other가 다른 게 만약에 person인가, 자, person이면 참값을 돌려줘라. 동시에 name하고 다른 others의 name하고 같으면은 others가 person이면 참이죠. 이제 person의 name과 person 1의 name과 같은지 확인해서 참이면 참, 동시에 참이면 참값을 이게 자체가 참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프린트해서 identical이라는 우리가 ID 카드라고 그러죠. identification 카드에서 identity가 똑같은가 하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son 1과 person이 같은지 확인해서 이거는 거짓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false가 나오는데, 자, 이것 같은 경우 이물적으로 제가 만들 수 있지만 identical은 그 주소를 참조값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identical을 사용했을 때는 그 주소까지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 그 주소가 똑같으면 참이겠지만 서로 다른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반환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트 프로그래머 자체에서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person 누르시고 여기에서 equality라는 generate equality 발생을 시키다. generation은 세대라고 그러죠. 다음 세대 이렇게 발생을 시키죠. 종족 번식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발생시킨다 해서 generation이라고, 전기를 만드는 것을 generator라고 표현하듯이 발생을 시킨다, generate equality, 동등 연산자를 발생을 시키다 누르시면 이렇게 object라는 클래스에 들어있는 것을 override 해서, 자, 불값을 override 함수 이름 대신에 이 같다라는 등호 두 개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비교 대상자인 것의 객체는 others라고 object라고 최상위 클래스를 표현을 해줬고, 이것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말하면은 아페치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identical 그 주소 값과까지 같으면은 참이라고 반환을 해준다. return해서 other is person, 다른 것이 person이었고, person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다른 비교 대상인 그 멤버 변수의 값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값이 같으면, 이거 자체가 지금 참이죠. 같다 하면 참값을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계속 진행되면서 말씀드릴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